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TV의 곤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소렌토 5일간의 시승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탄 차량은 2.2 디젤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 모든 신기술이 다 들어간 프로션 차량이고요. 컬러는 미네랄 블루 컬러의 내장은 6인승 옵션까지 더해져서 휠이 브라운 투톤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가격으로 치면 4,795만원이나 하는 차죠. 5일간 제가 탄 키로수는 무려 1000km. 아주 뽕을 뽑았죠. 아주 신나가지고 연료는 풀로 충전해서 가져다 주셨는데 제가 따로 충전까지 한번 더해서 시승을 했습니다. 주간, 야간은 물론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까지 정말 최대한 달려볼 수 있을 만큼 달려보면서 새로운 소렌토의 편의 기능 또한 마음껏 이용해 봤는데요. 참고로 전 동급 차량인 산타페 TM을 지금 6년간 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더 발전됐을지 소렌토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5일 동안 타본 소렌토는 어떤 느낌인지 솔직하게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주관적 성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소렌토의 시승 후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산타페 DM을 타고 있던 저에게 새로운 소렌토란 자본주의 화이팅! 산타페를 팔고 갈아타고 싶을 정도로 이제 정말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차였습니다. 디자인, 안전, 편의, 공간성 등등 정말 만족감을 주는 차였어요. 참고로 아쉽게도 오늘 제 영상에서는 기아 디지털 키, 원격 주차, 출차, 기아 페이 등 몇몇 기능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저도 이용하고 싶어서 기아 직원분께 물어보니까 아쉽게도 이벤트 차량이라서 유보 개인정보가 등록이 안 돼서 이 기능은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외에 제가 이용해보고 싶은 기능은 거의 다 이용해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을 보시면요. 무엇보다 눈에 들어오는 거는 컬러.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미네랄 블루라고 하는 컬러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부터 제 주변 지인까지 모두 다 이 차를 보고 나오는 한마디. 컬러 진짜 이쁘다. 뭔가 너무 밝은 느낌의 컬러도 아니고 패밀리 SUV답게 가장이 탔을 경우를 고려해서 고심했는지 젊은 느낌이 나면서도 질리지 않고 무게감까지 있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아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인기 컬러 1, 2, 3등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스노우 화이트 펄,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오로라 블랙 펄이었습니다. 사실 전 전면부보다 후면부의 디자인이 약간은 밋밋한 것 같아서 솔직히 살짝 아쉽긴 한데 뭔가 이제 기아에서도 현대처럼 각진 라인이 많이 들어가는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모하비도 그랬고 이번에 소렌토도 그렇고요. 저는 기아의 약간 풍성하고 부드러운 라인도 되게 좋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제가 5일간 타면서 이 차가 정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 산타페를 타면서 느껴보지 못한 2열과 트렁크 공간성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소렌토의 인상은 공간적인 장점이 참 큰 차다. 한번 보시죠. 자, 2열 폴딩 하시는 거는 여기 우측 안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버튼 한 번씩만 딱딱 눌러주면요, 이렇게 안에서 평평하게 들어가요. 여기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요, 이렇게 앞쪽으로 빠져요. 여기 있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앞쪽으로 빠집니다. 요거는 다 수동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수동으로 놔야 되고, 리클라이닝도 다 수동이고, 이런 버튼만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빠진다는 거. 아래쪽하고 위쪽에 있습니다. 다시 놓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수동으로 놔야 돼요. 모든 게 다. 끝.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박이라고 해서 여행에서나 한강에서 자동차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제가 키가 186이라서 좀 큰 편인데 제가 충분히 누울 수 있을 만큼 공간적인 측면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날씨까지 좋으니까 아마 새로운 소렌토를 받으시면 근처에 한강이나 어디 공원에 가셔서 소렌토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를 끌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소렌토에 관심이 되게 많다. 그냥 주차장에 딱 세워 놓으시면요, 지나가시는 남자분들이 되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시면서 이렇게 막 멀리서 다 지켜봅니다. 이게 제 차도 아니면서 그렇게 봐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열 승차감은 개인적으로 1열과 차이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넓고 안락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전고, 즉 천장 높이가 높아서 키가 큰 제가 타도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은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리무진 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천장에 말 그대로 파노라마 뷰 썬루프, 이건 진짜 개방감이 역대급. 이건 밤하늘을 보셔도 좋고 어디 벚꽃거리 같은 데를 그냥 지나가실 때도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뒷좌석은 저에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옵션은 진짜 넣을만한 것 같아요. 역대급 썬루프가 아닌가 싶네요. 정말 앞좌석은 특히 가운데 센터패시아, 기어 노브와 드라이브 모드 위치, 내비게이션 위치와 클러스트 등등 정말 불만 없이 시승을 했어요. G80 때도 아쉬운 점으로 제가 언급했던 내비게이션과 운전자의 거리, 폰으로 닿기에 좀 멀리 있어서 더
터치가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정말 구조적으로 위치를 소렌토가 G80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급스러움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제네시스로 가셔야겠죠. 제가 최근 그랜저부터 GV80, G80, 이제는 소렌토까지 사실상 기능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것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도 똑같이 카카오 아이 서버를 통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 거치대가 필요도 없어졌으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기능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낮에도 시인성이 너무나 좋았어요. 정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이 옵션도 진짜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안전사양 등등, 왜 사람들이 풀옵션을 사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굳이라고 생각했던 기능들이 그걸 안 써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합리화를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 마크, 그 브랜드가 참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차를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품위 유지로도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굳이 비싼 차, 외제차를 타는 이유도 사실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돈 많으면 독일 3사 그 이상 차 탄다. 즉 개인적으로 이제는 기능적인 차이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그럼 실제 주행감은 어떤지 제 솔직한 반응도 한번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제가 여기가 지금 인천 송도 쪽인데 여기 이제 신도시라서 도로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방지턱도 한번 넘어보고 서스펜션이 어떤지,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드라이브 모드마다 엔진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주행감이 어떤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처음 왔을 때 기름 만땅에 채워져 있어서 한 798km 정도 달릴 수 있었는데 지금 한 108km 남았으니까 제가 한 700km 정도를 탄 거죠. 그래서 많이 타봤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다. 산타페를 끌고 있는데 동급이잖아요, 소렌토가. 그런데 정말로 산타페 DM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정말 장족의 발전이 있는 승차감과 실내 내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2열 부분이 진짜 넓어요. 이 헤드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남고요. 이거는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좀 천막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레그룸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성인분들이 4인 가족이 타기에도 굉장히 충분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트렁크 공간까지도 많이 늘어났고 산타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원 차이는 꽤나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간성 부분에서는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누구든지 차가 진짜 크다라는 거는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어봉도 없이 이렇게 SBW라고 해서 스위치 방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기어봉을 쓰다가 이거를 딱 맨 처음 만나보시면 어색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좀 그랬고 기어봉을 잡고 운전하는 그 감성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편해지긴 했는데 살짝 그 감성 부분은 확실히 저는 기어봉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N으로 놓는 경우보다는 D나 R로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팔걸이에다 팔을 걸치고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바로 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기어봉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화면에 그대로 뜨거든요. D1이라고 떠있죠? R로 놓으면 이렇게 뜨고요. N으로 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ISG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가 멈춰 있으면 시동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물론 이쪽에서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여기 A라고 돼 있는 아이콘 있죠? 이것도 오프가 가능해요. 근데 그냥 자동으로 켜놓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오토홀드는 이쪽에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차가 만약에 이렇게 내가 멈춰 있을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뒤로 놓은 상태라면 오토홀드를 키면은 내가 브레이크를 떼도 이 차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시거나 오랫동안 좀 멈춰 있을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오토홀드를 키고 브레이크 떼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자식 파킹이고요. 그리고 P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 해서 지금 카메라가 어떤지 다 뜨고 있고, 이건 주차할 때 센서 온오프 할 수 있는 거고요. 열선이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는 드라이브 모드하고 터레인 모드하고 바꾸는 거. 터레인 모드로 바꾸시려면은 무조건 사륜 옵션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륜이기도 하고 너무 빗길이나 눈길에 좀 취약한 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어디 산에 다니시거나 정말 비포장도로를 많이 다니실 일이 없다 그러시면은 그렇게까지 필요한 기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전사양에 있어서 사륜을 넣으면 전자식 사륜이다 보니까 좀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옵션가가 붙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클러스터의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 스포츠로 바꾸면은 아쉽게도 제네시스하고 다르게 시트 포지션까지 막 바뀌진 않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가 바뀌고 주행감의 그 엔진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굉장히 잘 나가요, 차가.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터레인 모드도 바꿀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뜨죠. 근데 저는 빗길, 눈길 많은 데를 가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쓸 일은 없더라고요. 5일 동안
동안 제가 차를 타보면서 쓸 일은 없고, 그럼 출발해볼게요. 산타페 TM하고 비교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일단 산타페 DM하고 제가 끌고 있는 차하고 비교해드리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엑셀하고 브레이크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차가 디젤 차인데 진짜 조용합니다. 사실 산타페 DM도 맨 처음에 차를 받고 한 2년 때까지는 엄청 조용했고 충분히 정숙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좀 뒤에 봐야겠지만 모르겠어요. 산타페 DM 처음 받았을 때보다는 이 차가 훨씬 더 조용한 것 같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운전을 해보셨는데 정숙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저는 굳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이 옵션이 굳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달린 차량을 타다 보니까 확실히 시선이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굳이 이쪽으로 시선이 빠지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걸로 간략하게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잘 돼 있다. 진짜 보기 편하다. 저희 어머니도 이 차를 한번 운전해 보시더니 이 기능이 자기는 솔직히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없을 기능인데요. 깜빡이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글러스터에 사이드 미러 쪽에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돼요. 프레임 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나 차가 좀 이게 큰 편이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좀 있거든요. 아래쪽이 잘 안 보이는데 깜빡이를 넣었을 때 이렇게 잘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은 진짜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 기능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도로가 이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도로인데 조금 있으면 방지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K3도 있고 산타페도 있는데 확실히 차를 몰아보면 느끼는 게 차가 왜 달라졌냐, 이 방지턱 딱 넘어갔을 때 그 느낌이 쭉쭉 빼기. 굉장히 스무스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약간 좀 덜렁덜렁 거렸죠. 네, 제가 운전을 좀 개떡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방지턱 넘어갈 때처럼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기대시를 많이 걸었나봐요. 네, 그래서 30km니까 어쨌든 속도 떨어뜨리고 살짝 보면은 네, SUV 치고는 굉장히 스무스하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런 엔진 소음이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밟고 있는 대비 엔진 소음이 좀 들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정숙성에 대한 기대치는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SUV 치고 디젤 치고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솔린이 압도적으로 조용합니다. 쭉쭉 빼기. 근데 이 서스펜스 진짜 좋다. 지금 이게 ISG 기능 들어간 건데 되게 조용하죠? 저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비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연비는 지금 제가 도심 다녔을 때는 평균 연비가 한 10km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위주로 다니니까 15에서 16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한 13에서 14 나오지 않나. 연비는 이 차 크기 대비 CC 대비 잘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락슬로 한번 달려볼게요. 쭉. 스포츠 모드입니다, 지금. 프락스를 밟았다고 해서 위협적으로 엄청 치고 나간다거나 컴파트 모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차가 좀 빨리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스마트 모드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얘가 알아서 운전자 주행 성향에 따라서 에코, 스포츠, 컴포트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되게 복합적으로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거다 보니까 치고 나갈 수 있을 때는 치고 나가게끔 도와주고요. 좀 안락하게 다니고 싶을 때는 안락하게 도와주고 연비 효율성까지 좋게 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 모드로 다니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비는 진짜로 음성인식이 너무나 잘 되는 게요. 제가 여기 이쪽에 있는 버튼, 음성인식 버튼 한번 누르면요. 이렇게 생긴 버튼인데 길 안내 삼성역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아이에서 진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받아가지고 뜨기 때문에 교통정보가 떠요. 이번 내비게이션은 진짜 여러분들이 좀 옵션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내비게이션도 좋지만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미리 핸드폰 앱을 통해서 열선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켜놓을 수도 있고 차량 위치까지 뜨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유보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실시간 교통정보도 받고 하다 보니까 조용히 좀 해봐. 야! 나 말 좀 하게 조용히 좀 해봐!
어쨌든 뉴보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사용해보시면은 못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이런 편의 기능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인데요. 계기판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계기판 모양처럼 생겼죠. 네, 이런 아이콘인데 이거를 딱 누르면은 자, 위쪽에 이렇게 뜨거든요. 떠서 지금 1단계로 되어 있죠. 아래쪽에 있는 이 차간거리 제어할 수 있는 거 버튼 누르면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속도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올리는 거고요. 올리는 것도 한번 쭉 올리고 있으면 10km씩 올라가니까 얘가 차간거리에 맞춰서 앞차를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따라가주는 기능이에요. 자, 제가 지금 100으로 맞춰놨고요. 스마트 크루즈를 켜시면은 이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뜹니다. 자, 꽤나 멀리 있어서 이렇게 키면은 내가 굳이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이렇게 차가 알아서 가요. 근데 이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스마트 크루즈가 되기 때문에 감속 구간이 있죠. 고속도로에서 뭐 100km 속도 제한인 구간에서는 알아서 속도까지 그 밑으로 떨어뜨려 주고요. 그리고 앞차 간격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고속도로에서 뿐만 아니라 뭐 외곽순환도로처럼 이렇게 좀 차가 많은 곳에 그런 곳에서 진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달리는 곳이네요. 지금 보니까 스포츠로 모드로 바꾸고 한번 달려볼게요. 달리는데도 브레이크 진짜 잘 듣는다. 되게 안정적으로 잘 듣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토도 이렇게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하이, 미디엄, 로우로 조정이 가능하고 공기청정 모드도 들어가 있고요. 엉덩이 시원하게 하는 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엉덩이하고 등 시원하게 하는 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반대로 올리면은 따뜻하기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GAT 시승기에도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렸지만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한 채 정속 주행하는 모드입니다. 거리 조절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1단계도 굉장히 안전거리 확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매 전에 기회가 되신다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추가된 차량으로 시승해서 이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추천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점은 이 기능은 보조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 꼭 보조 역할로만 사용하시고요. 전방 주시 두 손으로 핸들 꼭 잡으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있으시다면 내 목숨은 이제 더 이상 내 것만이 아니니까요. 참고로 도심 위주로 가신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드리고 고속도로 위주로 다니신다면 디젤을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연비 효율성이 더 좋기 때문이죠. 사실 연비를 보시고 차를 길게 타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추천해 드리는데 아쉽게도 이번 연도 판매 대수는 모두 다 끝났다고 하죠. 하지만 하반기에 가솔린 차량도 나오니까 그걸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랑 비교해 보면 연비, 공간성, 편의 모든 것이 나아졌다. 최근에 나온 산타페 TM보다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가 나올 때마다 더 좋게 나오니까 사실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막상 밤의 소렌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고니가 준비했습니다. 밤의 소렌토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소렌토는 밤에도 이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무드램프의 느낌, 대시보드와 도어 쪽에 나오는 무드램프 모양도 너무나 이쁘고요. 색상도 설정해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퍼플이 굉장히 이쁘네요. 말 그대로 무드 있는 실내 내부 공간 연출이 가능한 거죠. 아쉬운 점을 꼽자면 스마트 커넥터 옵션을 추가하시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생각보다 충전 속도가 좀 느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상하게 스마트폰이 좀 쉽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조금 찜찜한? 이건 제 노트 10 플러스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충전 속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역시 3열은 성인이 타기에는 많이 비좁았습니다. 확실히 모하비 정도급 돼야지 탈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열은 승차감도 개인적으로 너무 별로였습니다. 특히 방직턱 넘어갈 때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6인승 옵션도 좋지만 아예 4인승 옵션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시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소렌토의 시승 후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간혹 저에게 제 지인이 GV80, 소렌토 둘 중 하나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어떤 거 탈래?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 그래도 지금 소렌토죠. 왜냐? 지금 현실적으로 GV80는 유지비도 힘들거든요. 어차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번 소렌토는 정말 가성비 좋게 현실적인 SUV 드림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타면 오래 타도 질리지 않을 듯한 실내 내부 디자인과 기능들. 제가 언젠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일단 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갖고 싶은 차는 소렌토로 정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소렌토 오너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언젠가 소렌토 풀업을 일시불로 살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